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구 출신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지난 12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계엄, 탄핵, 그리고 무한 제주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제주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한 축으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한 축으로는 헌법과 사법 절차에 넘어간 이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이 차분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어땠습니까? 저는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례없는 대행 탄핵으로 민생과 경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서 무법과 불법과 위법과 그리고 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듀 프로세스, 절차적 정당성,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완성이 그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을 통합시키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나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조금 들어주십시오. 빠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겁니다. 빠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거예요. 저 질문하시니까 질문을 듣고 질문 답변을 잘 들읍시다.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혹시나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라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8인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9인 체제 완성을 주장한다든지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든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편향성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탄핵 소추 사위에서 민주당의 소추위원들이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그날 재판부에 있어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권유에 따라 재판장의 의사에 따라 재판장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녹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구인 대리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청구인 대리인이 재판부에서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를 뺐습니까?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으로서
그 전혀 지금 일체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지금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유 부분을 물어봤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음 심리기일에서 신문 조서에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란죄를 빼겠다. 이것이 정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예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은 소추의 동일성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소추 사유 보십시오.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내란죄가 80%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결국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사기 탄핵 아니냐, 소추 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정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질문도 잘 들으시고 또 답변도 잘 들으시고 다음 질문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경청하십시다. 전 조용히 할 때까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아니, 들리지 않아요. 질문하시라고. 자, 조용히 하시고 양쪽 다 조용히 하십시오. 네,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에서는 내란 행위는 남겨놓았다.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 행위만 있는 것과 내란죄를 남겨둔 것은 내란죄가 있는 것은 심리 절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장을 토대로 해서 그 변론 준비 절차에서 피청구인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반대 신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등 훨씬 더 한마디로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결국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 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제대로 심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말고 탄핵 몇 건 더 계류되어 있죠? 지금 10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 계엄 담화문에 보면 그동안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추진했고 10명째 탄핵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의 헌법 위반 정도를 따지려면 그 10건의 탄핵이 정당했느냐 부분 먼저 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충분한 심리가 될 것이고 한마디로 선후 도치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법무부 차관 나와 주십시오. 의원 배치 떼고 윤석열 변호인하시는 게 좋다. 의원님 본인 재판이나 좀 빨리 받으세요.
자, 저 의원님들 이렇게 질문자가 있는데 질문하는 의원들이 계시는데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 시간만 갑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질문을 안 하잖아요. 시간만 자꾸 끌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또 반론 피실 분들도 계시니까 질문하는 거, 답변하는 거 잘 들으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네. 네. 조용히 하시고 저 질문 답변을 들으시죠. 자, 내란죄 수사 권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받은 상황이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 권한은 내란죄에 관해서는 경찰에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경찰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데 자, 현재 관련성이라는 것을 검토하려면 본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수처는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발부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서부지방법원에 와서 이렇게 발부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 답변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들어갔어요. 이게 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조용히 하시고 질문 답변 들읍시다. 요새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 조급 김용만 의원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의원님들. 자, 조용히 하시고 계속해 주세요. 최근에 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 도가 넘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은 사형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법사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총 맞을 각오를 하고 영장을 집행해라. 드론, 물대포 이런 거 이용해서 영장을 집행해라.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이거는 국가기관 간의
물리력 충돌이 일어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폭동 상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요청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의 적절성은 저희가 평가를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공수처와 기타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 권한 또는 체포영장에 관한 경호처의 권한에 관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발언들이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한마디로 이러한 것도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회가 좀 더 수준 높은 국회가 되려면 이런 발언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상식 의원님 페이스북을 보셨습니까? 네, 언론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의장님 언제까지 이런 내란 이상식 의원님 페이스북 글에 보면은 경찰 국수본의 영장 발부 시기 또 삭제되었지만 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누구랑 이 내통했는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5조에 보면 이 경찰은 이제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돼 있고 14조 6항에 보게 되면 경찰청장은 국가소속 본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 사건에는 지휘를 할 수가 없고 6항에 보게 되면 지휘를 하게 될 경우 7항에 보게 되면 지휘를 할 경우에는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준사법적 영역이라서 외부의 영향력이 최소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일단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페이스북에 써 있으니까 수사하십시오. 경찰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 우리가 고발했습니다. 수사하시겠습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즉시 수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 경찰청 차장 나오십시오. 축소라고 한 윤석열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식 의원님 페이스북을 보셨습니까? 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들으셨습니까? 아니, 경찰청 차장이 이 중요한 거 페이스북을 아직도 못 보셨다는 거예요? 뭐 관련 내용을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뉴스도 안 봅니까, 정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그런 뭐 짧은 글만 제가 알 수 있을 뿐이고요. 나머지 뭐 구체적인 내용 전체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경찰 공무원이 이상식 의원하고 내통해서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체포영장 발부 시기를 알려줬는지 당장 감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에서 개인적인 통화 내역까지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니까 거기서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공정하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했으니까 징계 절차도 같이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한테 형 깎아달라고 그랬다면서요? 이거나 해명하세요. 사실입니까? 한국한테 형 깎아달라고 그랬다면서요? 본인 구명을 넘어가고 무슨 적법 절차를 말할 자격이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1층 의원이 경찰 협박했어요. 우정수. 오늘의 이 모습을,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망가졌기